찍어요? 아유, 알았어. 적당히 마실게. 아, 이봐, 적당히 좀 만들게. 적당히요? 아, 그러죠 뭐. 똑같은 적당히인데도 그 뜻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 속의 적당히는 무슨 의미? 적당히 할 때 적당히 사용하세요. 적당히 공부하고 놀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대충 적당히 하라고. 내가 봤을 때 4개가 적당한데 3개가 적당하면 안 적당한 거죠. 잘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끔 말할 때는 좀 적당히 잘해주세요. 이럴 땐 적당히 하면 안 되죠. 왜? 완벽해야죠. 그럼요. 적당히 먹자. 적당히 쓸만치만 벌자.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골라라. 15,000원짜리 적당히 골라서 갖고 가자. 야,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보다도 그냥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좀 뭔가 좀 양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품위 있게 보이려면은 그냥 많이 주시 마시고요. 집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주십시오. 그럼 말이 벌써 좋잖아요. 말이 그냥 적당히만 주세요. 많이 주세요. 보다도 적당히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좋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적당히, 용돈을 탈 때도 적당히, 일할 때, 말할 때, 심지어 밥을 먹을 때까지 적당히. 적당히는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적당히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주부 김한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소구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시험은 과일을 적당히 사보는 겁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과일을 적당히 담아달라고 할 때 과연 얼만큼 담아줄까요? 오늘의 주인공, 싱싱한 복숭아. 복숭아 맛있어요? 네? 복숭아 맛있어요? 네. 적당히 주세요, 아줌마. 적당히라도 아줌마가 몇 개 달라고. 네,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주세요. 복숭아를 살 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적당히 주세요. 뿐. 우리는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등 4개 지역을 돌았다. 적당히 주세요. 알았어. 난 많이 부르는데. 얼마씩? 적당히 담아달라는 말에 과일 장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적당히 담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통 여기 사람들은 뭐 사면 돈 많아지 사니까는 2,000원씩 팔면은 너무 4개라서 적고 3,000원이면 6개면 이제 둘 셋은 저희 갈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과일을 살 때 적당한 개수는 평균 6개. 이때 적당히는 파는 사람의 경험이 좌우한다. 이번 실험은 보다 보편적인 적당히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계층을 만날 수 있는 곳 명동. 이곳에서 우리는 사탕을 적당히 가져가라고 했다. 이때 적당히는 몇 개일까? 적당히 가져가세요. 적당히. 적당입니다. 적당히 많은데요, 적당히요? 왜 6개가 적당하다? 우리 식구가 6명이니까.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필요한 게 3개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일부 공짜에 눕는 사람 등장.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나 둘은 너무 적고 10개 이상은 너무 많아서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 그들이 선택한 적당한 수는 1과 10의 중간인 5였다. 그렇다면 시간에 있어서 적당함은 어떤 걸까? 적당한 시간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100명의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요즘 고생이 많지? 적당히 쉬다 나오게. 며칠을 쉬는 게 적당할까요? 쉬는 건 좋지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적당한 기간, 주위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 자기야, 난 늦을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기다리다가 가.
많은 사이에서 적당함은 있을 수 없다.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 적당히 떨어져 주십시오. 자, 적당히 시작. 적당히 떨어져 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적당하다고 생각할까? 남녀 대학생 10명과 적당한 거리에 관한 실험을 했다. 실험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가 함께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간격을 비슷하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자만 있을 경우 평균 3m. 여자끼리 1m 10cm. 그렇다면 남녀가 섞여 있을 때는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남자와 여자의 중간이 140cm였다. 잠깐 서비스. 인간의 심리거리. 연인이나 부부, 가족 등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거리가 바로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는 친한 친구와의 거리. 사업상으로 만나면 이 정도의 거리 유지는 필요하겠죠? 대중들과 나와의 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 그러면 기계에도 적당히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서 적당이라는 말은 가장 최적 조건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게 해주는 것이 적당이고요. 그걸 실현하는데 퍼지 이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판단하듯 기계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당량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상황일 때 인간이 판단하는 적당히와 기계가 판단하는 적당히가 어떻게 다른지 인공지능 세탁기를 가지고 실험해봤다. 3kg의 광목전을 빨랫감으로 할 때 적당한 물의 양과 세제량을 서로 비교했다. 와, 기계가 더 구두쇠네. 기계가 생각하는 거는 뭐랄까 가장 그 최적 조건에 맞는 거고요. 이제 주부님들이 넣은 거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는 가장 적당하지가 않죠. 기능이 복잡해지고요. 다양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다 적당히 표현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못하는 부분은 기계들이 알아서 적당히 표현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인터뷰. 적당히 잘라주세요. 적당히 잘라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적당히 머리를 잘라주시는지. 오래된 단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들의 취향을 알기 때문에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 사람들에 맞게 잘라주지만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미용사들이 재량에 맞게 그 사람들이 어울리게 이거 머리를 잘라주고 있어요. 튀김 2인분 만들주세요. 양반 섞어드릴까요? 네, 적당히 섞어서요. 저희는 1인분 시키면 5개고 2인분 10개고 3인분 15개인데 1인분에는 오징어 2개가 들어가고요. 5개 중에 2인분은 오징어 4개 들어가고요. 3인분 시켰을 경우는 오징어 7개 들어가요. 왜 오징어를 더 많이 드리냐면 아무래도 손님이 오징어 튀김을 많이 찾아요. 이야. 잘라드릴까요? 네, 적당히 잘라주세요. 예,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그냥 원하시니까 2번 잘라드려요. 가로 세로로요? 네, 가로 세로로. 먹기도 편하고요. 대충대충, 무관심, 책임 회피성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적당히. 그러나 이 세 글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최상의 기대, 알맞은 수치,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평균적 감정이 담겨 있다는데 적당히 확인. 이 정도면 됐나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야 할 모든 것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적당히 보여드렸어요? 적당히, 아니, 완벽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A2. Someone A22 function. 246 total. Change. 이쑤시개의 개수를 한눈에 알아맞히는 놀라운 감각. 보물과 똑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기의 상황. 형, 잘해야 돼. 이럴 땐 눈대중과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어디 보자. 이 정도면 되겠지. 놀라워라, 저 뛰어난 감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은 많은 부분을 감각에 의지한다. 이창명의 눈으로 확인. 오늘은 그 놀라운 인간의 감각, 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알아본다. 자, 이창명의 눈으로 확인해 이창명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어디까지인가? 오늘은 바로 그 사람의 감각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각, 여기에 도전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감각에 도전하실 분들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와, 박수. 돈 세는 분야에선 더 이상 상대는 없다. 한 살 때 돌상에서부터 돈을 집어들었다는 그녀는 오늘 이 실험에 참가한 첫 번째 대가. 이름 김태수, 경력 11년, 별명 셀레톤. 제일 좋아하는 거 밥, 제일 잘 먹는 것도 밥. 밥알수 세계의 최고수. 이름 김성기, 초밥 만들기 16년에 빛나는 그의 별명은 밥알 왕자. 외모부터 남다른 세 번째 대가. 그의 환상적인 칼솜씨를 보라. 우와, 썰어놓은 고기를 부치기까지. 마술가도 같은 칼솜씨를 자랑하는 그의 이름은 남성기호, 경력 15년, 별명은 달마대사가 아닌 정육대사. 호떡을 만들 땐 자신도 자신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네 번째 대가. 자기 호떡이 남의 호떡보다 작을 때 손님들이 느낄 슬픔을 늘 생각한다는 윤명실, 경력 8년째인 그녀는 일명 호떡부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감각을 자랑하는 이들 4명의 감각의 정확도는 과연? 이제 100만 원을 눈대중으로 감각으로 손으로 잡아서 돈 세는 기계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한빛은행의 대표로 그리고 금융계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준비하시고. 한 번에 딱 집죠. 감각이. 좀 더? 네, 조금 더. 느낌이니까. 그녀가 집어든 돈은 과연 얼마일까? 정확히 맞힐 수가 있겠어요. 제가 숫자를 가렸습니다. 왜? 긴장되게 하려고. 띄웠습니다. 왜 그래요? 뚝배기까지 했어? 왜? 긴장되게 하려고. 100만 원! 처음 너무 놀랐어요. 글쎄요, 밥알 수를. 돈 세기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요. 됐습니다. 자, 몇 개? 210개 정도. 210개? 됐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또 셌어요? 조합의 대가 김성기. 그가 집어든 밥알수는 예상대로 210알일까? 215개. 250. 그램 수는 600g.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근이요? 쇠고기 한 근. 자, 저울에. 자. 얼마입니까? 600. 그가 쏜 고기는 606g으로 불과 6g 차이다. 평소처럼 빠른 손놀림으로 세 개의 반죽을 만든 뒤 각 호떡의 무게가 얼마나 일정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쌍둥이처럼 꼭 닮은 귀여운 호떡. 과연 이들의 무게는? 첫 번째 호떡 52g, 두 번째 호떡 52g, 세 번째 호떡 와, 52g. 실험 결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이들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놀라운 감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피부의 감각 또는 골절 정도, 근육의 긴장 정도, 이것이 항상 그 감각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류되면은 항상 똑같은 그 정도의 기억이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밥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상황. 밥을 못 찾을 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자, 몇 알? 아까 마찬가지로 한 210개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것만 잡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밥알을 세는 어려운 작업의 척수. 한 알 한 알 정성껏 세기 시작했다. 221알로 예상 밥알수와 불과 11알 차이. 전문가의 경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정확한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들 모두 어둠 속에서 뛰어난 칼솜씨를 자랑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전문가들은 눈대중보다는 손의 감각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꾸 사용하면은 발달되게 돼 있군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도.